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부분이 인스타를 보시고 유입되게 되셨을 텐데 오늘 영상은 인서브1 앱에 대해서의 소개 영상과 그리고 실제 사용법 그리고 하이록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어플을 만들고 목표가 일주일 안에 1000명 사용자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5일 만에 벌써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뿌듯하고 하이록스가 진짜 인기가 엄청 많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거두절미하고 좀 어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하이록스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헬스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를 엘리트 15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많이 구상을 따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훈련에 녹여봤었을 때 조금씩 퍼포먼스가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인천 5월 하이록스에서 좋은 성적까지도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 방법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이록스라는 운동을 좀 더 이해하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록스란 대체 무엇이고 하이록스의 훈련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이록스는 고강도 기능성 스포츠입니다. 그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선수들의 5km의 평균적인 기록은 한 16분에서 17분대, 그리고 3대 운동,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 운동의 합계가 거의 한 450에서 500 정도의 전체적인 신체 능력이 근력과 지구력의 밸런스가 엄청 뛰어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선수 중에 헌터 맥킨타이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5km를 15분대에 뛰고 3대 기록은 550km라는 어마무시한 신체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핵심을 알 수 있고 단순히 러닝만 잘해서도 안 되고 힘만 세다거나 그래서 기존에 크로스핏 잘하시던 분들도 하이록스에서도 많이 성과를 못 내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엘리트 선수들의 하이록스의 핵심 능력은 인계점 훈련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는데요. 인계점 훈련이란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이록스는 실제로 시합을 해보면은 존 4 이상의 심박계 이상에서 밀고 당기고 다시 달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동작들을 수행하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스포츠인데 이러한 능력을 가장 기를 수 있는 훈련이 인계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이록스의 특성을 바탕으로 운동을 3가지로 나뉘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서킷 트레이닝.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인계점 훈련을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이록스의 동작들 2-3가지들을 섞어서 높은 심박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구성으로 설정을 해뒀고요. 두 번째는 스트렝스 훈련, 말 그대로 힘을 기르는 훈련이고요. 세 번째는 러닝 훈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록스는 8km를 뛰어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러닝의 훈련 비중도 굉장히 큰 축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어플에 직접 접속해서 상세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서 외부 브라우저 열기, 그리고 다시 한번 공유 버튼, 홈화면 추가,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서 어플처럼 이렇게 추가해서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데이터처럼 저장이 돼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먼저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는데 아래 하단 탭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오늘, 캘린더, 가이드, 내 정보 이런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먼저 내 정보의 파트에 가서 기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록스 디비전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오픈 싱글 실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니면 하셨던 대회로 하시면 선택하셔도 무방하고요. 저는 오픈의 싱글 뒤에 대회 기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초. 그리고 대회 기록이 없으시면은 목표 기록을 작성하셔도 무방하고요. 마찬가지로 10km도 대회 기록 혹은 목표 기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5분 35초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위쪽에 내 현재 등급과 그리고 10km 평균 페이스가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 훈련의 구성의 난이도로서 기초 기준값으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기본 위크 플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훈련 루틴이 적혀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운동 루틴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파트로 넘어가서 내가 오늘 할 운동을 설정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 앞전에 내가 그 대회 기록을 적어놨던 것들이 저장이 돼서 현재 등급과 10km 페이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대로 진행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면 난이도를 낮춰서 B로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성별 탭을 선택하시면은 무게나 횟수 같은 것들이 난이도가 조절이 돼서 설정이 되게 되고요. 저는 남성의 그레이드 B는 좀 낮춰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서킷 트레이닝의 탭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총 8개의 파트로 준비를 해뒀어요. 적혀져 있는 것처럼 스테이션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로 훈련 구성을 해뒀고요. 아래 타입 2 같은 경우는 아무런 덤벨이나 없으신 분들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해뒀습니다. 그리고 F나 G, 전신지구로 A, B 같은 경우는 3가지 동작들로 구성을 해뒀고요. 일단은 월볼 파머스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서킷 트레이닝의 시간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20분이나 30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하시면은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40분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렝스 파트로 넘어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총 9가지의 운동 구성을 적어놨는데, 이것도 내가 스테이션 어떤 것이 좀 약한지 약점 위주로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인 스트렝스 프로그램이 훈련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만약에 슬레드가 약하다고 하시면은 백스쿼트나 프론트스쿼트, 그리고 뭐 벤치프레스, 렉풀 이런 식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평소 월볼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오버헤드 프레스 이거로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러닝 탭을 눌러보시면은 러닝도 크게 4가지 파트로 운동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존트 러닝,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TT 러닝, 이거는 타임 트라이얼이라고 내가 정해진 거리를 가장 빠르게 달리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포런은 조금 빠르게 달리는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운동 구성이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존트 러닝 30분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운동 플랜 생성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가 설정해 놓은 운동 값으로 세부 운동 구성이 설정되게 됩니다. 이것도 안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웜업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킷 트레이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간은 40분으로 설정했더니 총 운동 시간은 35분으로 나오게 되고요. 라운드는 총 4라운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라운드부터 보시면은 러닝은 600m 이제 트레드밀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페이스는 4분 2초 페이스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덤벨 스러스터 동작을 2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보실 수 있고, 내 등급에 맞는 무게수는 12kg에서 14kg 사이고 2분 동안의 목표 개수는 30개에서 35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스텝업 동작을 2분 동안 진행해 주시고 90초의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총 1라운드의 구성이고요. 덤벨 플레이트 스텝업 같은 경우도 덤벨 양쪽으로 20kg나 25kg를 들어주시고 개수는 25개, 35개 사이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으로 2라운드도 진행해 주시고 3라운드, 그리고 마지막 4라운드 같은 경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1km를 러닝머신에서 전력 직주로 운동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보실 거는 러닝머신을 제가 500m 단위가 아니라 600m 이렇게 설정을 해뒀는데, 실제 훈련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 페이스를 올리는데 100m를 써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달린 거리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동은 600m로 제가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오시면 바로 이어서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버헤드 프레스를 55kg에 70kg 사이로 4세트를 5개씩 이렇게 진행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그래서 스트렝스 훈련의 핵심은 운동의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힘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근신경계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적은 횟수로 자주 진행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이 설정이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옵셔널로 진행을 해주셔도 좋고, 운동이 충분하다 하시면 진행을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투 러닝 같은 경우는 정해진 페이스대로 30분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운동을 직접 설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직접 설정해서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캘린더 탭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캘린더 탭은 각 요일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신체 피로도를 계산해서 이미 설정을 해놨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6월 8일 존투 러닝, 그 다음에 화요일 서킷 D와 스트렝스 밀기, 그 다음에 수요일은 5km TT 러닝, 목요일은 서킷 트레이닝과 스트렝스 하체, 금요일은 템포런,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나 휴식 이렇게 가져가게 설정을 해뒀는데요. 그래서 주중 동안에는 헬스장에서 서킷 트레이닝이나 러닝으로 전반적인 근지구력을 향상시켜 주시고, 주말에 이제 직접적인 실전 훈련과 스킬 훈련들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센터가 오픈되어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6월 9일 화요일 날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날은 서킷 D와 스트렝스 밀기가 운동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의 운동 플랜 바로 생성으로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맞춰서 운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 D 요 구성은 이제 풀업과 스러스터, 푸시프레스 구성으로 진행이 되는 운동이고요. 운동 시간은 바꾸셔서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수요일 날은 TT 러닝만 있네요.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날은 웜업하고 TT 러닝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서킷 트레이닝의 구성은 없고, 이것만 해도 운동이 꽤 빡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목요일을 한번 눌러볼게요. 서킷 G와 스트렝스 하체. 그래서 이날은 전신지구력 서킷 트레이닝과 백스쿼트를 진행해 주시게 되는데, 안에 있는 세부 내용으로는 또 풀업이 있네요. 풀업과 스네치, 그리고 풀업과 스텝업 이렇게 반복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체 같은 경우는 백스쿼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캘린더의 내용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셔도 무방하고, 진행한 운동에 있어서는 여기 오늘의 운동 완료했습니다 탭을 눌러주시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우실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의 운동의 구성의 틀을 이해하고 직접 운동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탭으로 가시면은 제가 운동을 설정해 놓은 것에 대한 좀 기준치나 세부 설명들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서부터 보면은 등급의 기준, 그래서 앞선 내 정보에서 정보를 기록했던 것이 어떤 기준으로 A부터 D등급이 나눠져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km 페이스를 기준으로 총 4가지의 훈련의 페이스가 어떤 난이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킷 트레이닝이 총 8가지가 어떠한 조합으로 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 5회 운동 구성 기준, 그 캘린더에 적혀져 있는 것들이 어떠한 기준치로 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거나 개선사항 같은 것들은 자유롭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은 구글 폼으로 연결돼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상단에서 눌러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어플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경력사항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에 대한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플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볼 수 있었고요. 11월 하이록스 다들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했는데, 아무튼 여름 지나면 또 금방 오니까 같이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 어플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시 한번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운동의 사이클을 한 번씩 다 돌려보고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수정을 거친 다음에 뭐 4주나 8주, 12주짜리 플랜으로도 한번 게시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때는 아마 좀 소액의 유료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퀄리티는 챙기겠죠? 아무튼 하이록스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통했으면 좋겠고 화이팅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